탑 오브 마운틴 산 정상인 거고 뒤에 있는 정상은 이제 노말 아주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정상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비정상이더라고요. 교수님 정상 많이 가셨잖아요. 예, 정상에 많이 갔으니까 제가 비정상이거든요. 결혼은 양파다. 이것도 은유법이거든요. 앞에 결혼이 추상명사, 뒤에 양파가 보통명사.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매워요. 네,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수님 만나 뵀었는데 그때 네네. 교수님한테 올해 또 책 몇 권 내세요 그랬더니 곧 96번째 책이 나온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네. 책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나름 이렇게 한번 100권 정도까지 책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와 꾸역꾸역 쓰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말쯤에 100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이번에 나온 이 책이 삶을 질문하라. 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문중모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암중모색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문중모색이 또 무슨 뜻이냐. 제가 또 취미생활이 이게 언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중모색이 이렇게 잘 길이 안 보일 때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네네. 그 노력을 암중모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중모색은 뭐냐면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또 옛날에는 이렇게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일을 하면 됐는데 옛날 매뉴얼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고 예전에 우리가 뭔가 로드맵을 따라가면 끝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 다 통용이 안 되고 네. 곤란한 아주 이런 시기에 이런 난국을 돌파하는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져놓고 이런 길을 한번 찾아보는 사자성어를 제가 문중모색이라고 만든 겁니다. 네. 또 등록해야 되겠어요. 아, 네. 뭐 그냥 민 대표님 먼저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혹시 민 대표님 그 챗 GPT 이렇게 질문 던져보셨나요? 네, 혹시? 던져봤어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물어보고 기계는 대답한다고 합니다. 대답하는 능력을 계속 가르쳐가지고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질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챗 GPT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틀에 박힌 질문을 하면 걔도 틀에 박힌 답을 써요. 네? 그리고 좀 약간 난해한 질문을 던지면 얘도 고민하는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막 답을 금방 못하고 막 걔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낯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관문도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의 지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정말 그 중심에 인간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던진 질문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방법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 보면 프롤로그 전에 생각해보는 심각한 질문 이런 제목으로 챗 GPT가 와인은 여인이라는 이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제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건가? 네,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이 챗 GPT를 좀 쩔쩔매게 답을 못하게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와인은 여인하고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문학적인 어떤 비유로서 쓰일 수는 있지만 와인과 여인은 별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 이 챗 GPT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은유적 상상력이라는 걸 바로 간파해냈어요. 와인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근본적인 사유의 출발은 와인바에 가면 이렇게 와인이 세워서 보관하지 않고 네. 누워서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와자가 누울 와자인 거예요. 그래서 와인. 이런 상상력은 제 챗 GPT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인도 누워있고 여인도 누워있다. 그러면 이제 막 놀라운 상상력이 이제 둘 사이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 GPT가 제가 도발적으로 저런 프롤로그 앞에다 질문을 던진 이유도 단순한 편집 능력. 저 친구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막 편집해서 순식간에 답을 찾아내는 거는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들어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모두 세상에 던져진 질문이다. 네. 우리는 서로의 질문이자 응답이다. 이게 이제 박주영 판사의 법정의 얼굴들에 나오는 문장인데 네. 이 책 서시에서 또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 책의 핵심 내용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 문장을 딱 만나는 순간 저런 문장을 저는 인두 같은 문장이라고 해요. 제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막 짖으면서 전율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문장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 친구가 품고 있는 질문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친구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연과 배경은 뭘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삶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이자 질문인 거예요. 나한테 질문이면 나도 그 사람한테는 또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에게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 작가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민 대표님 예전에 우리 연애 시절에 궁금한 거 많았어요? 적었어요? 궁금한 거. 오래되긴 했지만 많았던 것 많았죠. 같네요. 예.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는지, 그죠?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남편 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딱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약간 이제 초기보다는 좀 식으면서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일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인 거예요. 동격인 거예요. 사랑은 곧 질문인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제 일을 되게 사랑하나 봐요. 그렇죠. 매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인인 거고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인인 거예요. 민 대표님은 장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기 일을 사랑해.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자다가도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일터에 와서 막 노는 거야. 놀이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다리가 떨리지 않고 이제 심장이 떨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문이 질문이 많아지고, 네. 질문이 많아지니까 답도 또 많이 찾는 그렇죠. 거고.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직장인이 자주 걸리는 암이 직장암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제가 원래 잘 웃어드리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 미래의 인재상은 전대미문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하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답을 찾는 모범생들은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거에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제자들, 학생들한테 저런 능력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네. 기말고사 문제를 아이들한테 직접 출제를 시켜요. 아, 직접 네, 학생들이. 제가 문제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문제를 본인이 내고 본인이 답을 쓰고 더 파격적인 거는 본인이 채점을 한 다음에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본인이 부여합니다. 오. 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줘버려요. A뿔? 네,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아요. 우리는 문제를 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정답을 찾느냐고 막 고민을 해봤지 내가 어떤 문제를 내야 상대방이 쩔쩔맬까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제아는 아니에요. 조금 네. 이제 다른 개념의 다른 개념입니다. 문제아. 네, 이 책에는 총 20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할 때 그 그렇죠. 정상이냐.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쵸. 정상은 이제 마운틴, 탑 오브 마운틴, 산 정상인 거고 저기 뒤에 있는 정상은 이제 노말, 아주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정상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비정상이더라고요. 교수님 정상 많이 가셨잖아요. 네, 정상에 많이 갔으니까 제가 비정상인 거죠. 네. 예를 들면 높이뛰기를 할 때 요즘에 이렇게 앞으로 넘나요? 이렇게 뒤로 넘나요? 처음에는 다 앞으로 넘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높이뛰기 선수들은. 그래서 2m를 넘을 수 없다. 인간은 신체 고조상.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도 2m의 벽을 못 깼는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네. 세계 최초로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벨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포스벨이 풀업 기법이 생겼어요. 우리말로 배면 뛰기. 그래서 2m를 넘겨서 2m 24cm를 넘었어요. 이 사람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야,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정상에 간 사람은 하나같이 다 비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상에 가고 싶은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앞으로 밥을 먹지 마세요. 네, 그래서 또 당신은 예를 들면 남과 비교합니까? 비전을 품고 비유합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할수록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그쵸. 태어나 죽을 때 계속 비교하잖아요. 자꾸 작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내 꿈, 비전을 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비유법이거든요. 특히 은유법. 결혼은 양파다. 이것도 은유법이거든요. 앞에 결혼이 추상명사, 뒤에 양파가 보통명사.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매워요. 네,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해본 사람만이 체험을 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본 사람한테 결혼은 양파다. 못 웃어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양파를 까서 눈물이 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양파 까다 눈물 난 경험과 결혼해서 눈물 난 경험이 갑자기 딱 만나는 거야. 또 인공지능 시대 제가 얘기 많이 얘기했잖아. 당신은 지금 지능으로 지식을 창조합니까? 아니면 지성으로 지혜를 개발합니까? 근데 지식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책상에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겪어봐야 지혜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지혜는 주로 언제 생기냐면 사건 경험, 사고 경험. 단도직입적 딱 생각해보면 사고는 내가 당하는 거고 사건은 내가 일으키는 거고. 그러니까 사건을 경험하면 놀라운 사연이 생깁니다. 말 못할 사연. 그러면 그 사연이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고 당하면 한자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뀝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구분해서 앞으로 이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몸으로 겪어보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인공지능한테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늘 세상을 좀 새롭게 보시고 새로운 네. 시도하시고 이러잖아요. 네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잘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다가 팔방미인형 질문술사가 되는 방법 이런 걸 소개해놨어요. 제가 또 언어 유희 전문가라서 퀘스천을 딱 스페링을 세어보니까 8개더라고요. Q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N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Q는 퀴팅이에요. 퀴트 그만둬라. 그러니까 스테이더스 큐 현상을 유지하는 틀에 박힌 질문은 제발 좀 그만둬라는 거예요. U는 뭐냐? U. unexpected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를 망가뜨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냐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7개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7개 남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죠. 안 웃죠. 그런데 어떤 애가 손 들고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폭소를 터뜨리고 웃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대단하다. unexpectedness거든요. 기대를 망가뜨려야 사람은 웃어요. 틀밖에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또 뜻밖의 답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퀘스천의 이니셜을 딱 따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셨습니까? 이걸 다 알려드리면 또 책을 안 사니까 호기심이 땡기게. 그동안에 96번째 책이 다 5번째 책이 나왔고 이제 네네. 6번째잖아요. 네. 그동안 우정무미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책의 인쇄를 상당 부분 모아서 지금 한양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꿈인데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책이 왜요?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좋은 곳에 네, 좋은 곳에 쓰도록 인재를 하겠습니다. 양성하는 곳에 네. 쓰임이 있도록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